불시에 북한이 남침했고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미국에서는 한국 전체 공산화를 대비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것을 확인 후에 북한의 승리와 중공군의 4차 공세도 성공하면 남한 거주민 32만 명을 뉴질랜드 근처의 섬인 서사모아 섬에 거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 정부의 뉴 코리아 계획으로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의 서사모아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남한 인구의 2천만 명의 2%도 안 되는 인구이지만 이러한 의견이 나왔을 정도로 당시에 대한민국은 처절한 상황이었으며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국면이었습니다. 만약 중공과 북한의 승리여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남태평양에 있었을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소는 다름 아닌 뉴질랜드 근처의 서사모아 섬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의 장성 윌튼 워커는 미 합참의 뉴 코리안 플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에서 스탠드 월 다이라는 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미 합참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즉시 군에 우리 병력은 낙동강에서 버티던지 아니면 죽을 것을 천명하고 라인을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고난 리더십으로 미군과 유엔군을 독려하면서 격전지를 옮겨가며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면서 6.25 전쟁에 있어서 한국을 지켜낸 가장 중요한 인물로도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윌튼 워커 장군은 한국전뿐만 아니라 세계 1차 대전에선 은성 무공 훈장을 받은 바 있으며 2차 대전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롬멜 부대와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 6.25 도중 한국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했는데 다름 아닌 그의 외아들인 샘 워커 역시 은성 무공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걸 축하해주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 한국에서 순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교통사고가 난 지점을 현재 한국에서는 워커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광진구에 있었던 워커힐 호텔도 다름 아닌 윌튼 워커를 기념한 장소의 이름을 붙인 호텔입니다. 사망 후 며칠 뒤인 1951년 1월 2일에 윌튼 워커 중장은 대장으로 추서되며 워커힐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윌튼 워커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버티든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을 남기며 한국은 그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때문인지 현재 우크라이나를 보는 한국인들의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펼쳐지는 양상이 당시 1950년에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이 매우 강력한 상황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자유를 지켜주려 합류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6.25 때 활약한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유를 위해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바로 국경 인접국으로 식료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먹으려고 사재기를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재기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120개 병원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7천여 개의 병상을 마련해서 난민들은 물론이고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이렇게 든든한 이웃 국가가 있는 것도 불행 중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현재 무기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데 주요 루트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미 폴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무기를 곧바로 공급하기도 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번 전쟁에서 역시 영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6.25 때도 총 5만 6천여 명의 두 번째로 많은 참전 용사를 파견해 한국의 자유를 지켜준 나라이죠. 특히 러시아 침공 첫날에 영국 국방부는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으며 러시아가 당황하고 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러시아가 미사일 타격과 기갑부대 진격으로 곧 키예프가 함락된다고 했지만 영국에서는 전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침공 2일자에는 군수 물자까지 추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영국의 대전차 미사일인 NLAW를 발견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탱크도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값비싼 러시아 탱크들이 한방에 줄줄이 파괴될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로 인해서 러시아 기갑부대가 크게 애를 먹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병사 혼자 숨어서 가까이서 발사 가능할 정도로 무게도 10kg 내외로 가볍기 때문이죠. 또한 탱크 한 대의 가격은 수백만 불인 것에 비해서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은 대당 10만 불 내외라 이것이 장기화되면 러시아가 대전차를 대량으로 잃게 되고 재정적인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영국은 러시아 침공 이전에 러시아가 기갑 부대를 배치하는 상황을 보고 NLAW 2000기를 제공했고,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종 무기들 수송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수억 파운드를 제공하며 재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6.25 때와 같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초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다라며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상공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총동원되고 있어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미국의 무인 감시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흑해 상공을 날아다니며 우크라이나를 꿰뚫고 보고 있으며, EA 조인트 스타트 역시 폴란드 및 흑해 상공을 휘저으며 러시아의 동향을 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정보 제공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수차례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상륙을 시도했는데 의외로 줄줄이 실패한 것인데, 공군이 취약한 우크라이나가 웬일로 방어를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스캔하고 있었고, 이 정보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러시아 침공 일주일 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곧 일으킨다고 주장한 건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역시 미국이 맞았네 라면서 감탄한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첩보망은 전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게 이번 전쟁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생명줄과 같은 방공망 정보와 러시아 동향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은 또한 전쟁 바로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을 제공했습니다. 영국과 같이 탱크 잡는 장비를 공수했고, 역시 추가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약속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공군 전략 자산을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 등이 격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는 합니다만, 러시아가 미국 정찰기를 쏘는 순간 미국은 반대로 할 테면 해봐라 라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 와중에 대만 해협에 미국 함정을 보내 자유의 항해를 하면서 중국에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3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총 10억 달러, 약 1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많은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한 국가입니다. 미국인들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이나 돕는 것을 처음에는 약 70%의 국민이 반대하였으나, 현재 설문조사에는 반대로 72%의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파병되어야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는 모습에 갈수록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며 힘을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거 전쟁의 기억이 저절로 살아나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국에 전쟁이 나서 난민이 몰려오면 사살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6.25 전쟁 시에 메가더 장군의 한국을 다시 식민지 삼으면 안 되냐는 재식민지론을 요구하는 등 어떻게든 한국의 자위대를 다시 진출시켜 제국주의의 욕망을 실현해 보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폴란드처럼 이웃 국가를 위해 식량과 병상을 제공하기는커녕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푸틴은 크림반도를 순식간에 점령한 기억으로 이번 전쟁도 빠르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때 당한 것을 잊지 않았고 그 사이 군대를 재정비하며 러시아 침공을 대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직접 참전은 하지 않더라도 전선을 여전히 지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일 혹은 수주간 러시아의 거센 침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면이 나옵니다만, 한국은 물론 많은 국가들에서는 진심으로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지키길 바라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